언니,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이번 주말에 저희 친정집에 내려오라고 한 거요. 아, 들었어요. 토요일에 점심 먹고 천천히 출발할 생각이에요. 네? 그렇게 늦게? 안 돼요. 금요일에 오빠랑 같이 퇴근하면 바로 내려와요. 금요일에 바로요? 뭐 급한 일이라도 있어요? 저희 둘 다 퇴근하고 아무리 빨리 어머님 댁으로 내려가봤자 밤 10시예요. 그렇게 늦게 갈 거면 그냥 토요일 출발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돼요. 제가 토요일 아침까지만 엄마 집에 있을 거라서 금요일에 와야지 내가 오빠 얼굴이라도 잠깐 볼 수 있는 거죠. 두 남매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줄은 몰랐는데 일단 남편한테 이야기는 해볼게요. 금요일 퇴근하고 늦은 시간에 내려가면 피곤한데. 무조건이에요. 저희 식구 다들 언니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꼭 금요일에 내려와요. 일단 알겠어요. 시댁은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금요일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차들 때문에 시간이 2배는 더 걸려요. 며칠 전부터 시모가 주말에 집에 한번 내려오라 하길래 저희는 토요일에 천천히 늦잠 자고 집에서 점심까지 먹고 출발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갑자기 연락 온 신우가 무조건 금요일에 내려오라 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래 남편이랑 신우가 평소에 연락을 많이 하고 지내는 편도 아니었고 4년 전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저와 신우도 별다른 접점이 없었거든요. 다만 올해 초 신우가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더 친정 식구들을 챙기려 하고 예전과 다른 애틋한 마음이라도 생겼나 싶었어요. 내 딸한테 연락 받았지? 토요일 말고 늦어도 좋으니까 꼭 금요일에 내려와야 한다. 네, 알겠어요. 어머님 댁 도착하면 밤 10시가 넘을 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빨리 내려가 볼게요. 그래, 우리 딸이 어제부터 집에 와서 너희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 저희를요? 아가씨가 오빠랑 그렇게 친한 사이인 줄 몰랐는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들보다는 너를 더 기다리고 있는 거지. 저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라도 있나요? 지난 추석 이후로 얼굴 본 지도 꽤 됐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 제가 아가씨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혹시 무슨 부탁인지 아시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뭔지는 나도 잘 모르지. 아무튼 최대한 빨리 내려와. 오랜만에 며느리랑 아들 얼굴도 보고 좋지 뭐. 네, 알겠어요. 내일 저녁에 뵐게요. 그렇게 두 모녀가 하도 닥달을 해대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나 싶어 서둘렀어요. 시집간 지 반년도 안 지난 신우가 혹시 임신이라도 해서 그런가 별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막상 도착해보니 전혀 예상치도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추석이 진작 지났는데 시댁에는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참이었어요. 저희 시댁은 제가 결혼하기도 전부터 집안 제사는 아예 없었고 오직 명절에 2번 차례만 지냈었기 때문에 우리 집안 제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명절 차례상에도 식구들이 잘 먹고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나 산적꼬치 같은 것들만 몇 가지 만들었고 그마저도 상만 차려놓고 절도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어머님이 교회 다니셔서 그렇다는데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제 입장에서 나쁘진 않았죠. 하지만 그날 저녁 피곤함을 무릅쓰고 도착한 시댁에서는 명절보다 더 많은 제사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신우랑 시모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봐도 그냥 오랜만에 먹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서 저도 빨리 앉아서 전 부치고 음식 준비하라길래 얼떨결에 돕게 됐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일이 끝났는데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바로 일을 하니까 몸이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우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고 전날 밤 제가 신나게 부쳐놨던 전들과 각종 제사 음식들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더라고요. 아니 아가씨, 이러려고 나 오라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한테 방금 다 들었어요. 어제 우리가 준비했던 음식들이 전부 아가씨 시댁 제사 때 쓸 음식이었다면서요? 나보고 일찍 내려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자기 집 제사 음식 만들라고 불렀던 거였어요. 그냥 겸사겸사 하게 된 거죠. 저희 엄마한테 우리 시댁이 주말에 제사 있다고 이야기했더니 마침 잘 됐다면서 하는 김에 같이 많이 만들어서 먹자고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가씨가 가져간 음식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방금 확인해보니까 전중에서도 모양 좋은 건 전부 아가씨가 다 가져갔네요? 남은 찌꺼기 가지고 먹긴 뭘 먹으라는 건지. 그럼 저희는 집안 제사가 있는데 어떡해요? 시댁 제사상에 못난 음식 올릴 수도 없잖아요. 진짜 짜증나네? 끝까지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네요. 앞으로는 절대 대신 음식 만들어줄 생각 없으니까 부를 생각하지도 말아요. 그것 좀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거지. 엄청 쪼잔하게 구네.
시모와 신우에게 완전 속았다는 생각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그 길로 집에 돌아왔어요. 밥 먹고 가라는 시모의 말도 무시한 채 아무것도 모르고 멍하게 있던 남편을 끌고 빨리 가자고 했죠. 집에 올라가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당신 동생이랑 엄마한테 완전 속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황당해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그 집안에서 저희 남편이 가장 정상이었고 나머지 인간들은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이기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기엔 부족했고 분명히 같은 가족이고 같은 식구끼리인데 작은 것 하나도 손해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시댁 식구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되었고 지난 4년간의 결혼 생활을 겪으면서 점점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이지 선을 넘었다는 생각에 예의고 나발이고 먼저 집에 올라오게 된 거죠.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서 아침부터 성질을 그렇게 낸 거냐? 네 신혼의 제사 음식 좀 만들었기로써니 그게 그렇게도 배가 아파? 아니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미리 한마디 말도 없으셨잖아요. 아가씨가 올해 시집가서 전 부치는 거 하나 할 줄 모르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속이신 거라고요. 어차피 우리 집은 제사도 안 지내서 너가 지금까지 편하게 지냈잖아. 그거 좀 한번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너는 만약에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으면 내 아들이랑 결혼 안 했냐? 제사가 있었더라도 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문제 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우리 집 제사 대신한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왜 우리 집안 제사예요? 아가씨네 시댁 제사지. 어차피 우리 집안에서는 안 하는 일인데 식구끼리 같이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럴 때마다 그냥 그게 우리 집 제사였다고 생각해. 아니요, 저는 그렇게까지 멍청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저희 집안에 제사가 있었으면 모를까. 이제 와서 아가씨 때문에 없던 제사 만들어서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그 집안 제사면 그 집에서 할 일이지. 왜 저희 집에서 해서 보내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요. 너도 알다시피 걔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저번 추석에도 욕을 많이 먹었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음식 만들어서 손에 들려보내주자고. 딸 챙겨주고 싶으면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앞으로 절대 시댁에 안 내려갈 거니까. 그거 몇 시간 전 좀 붙였다고 뭐가 힘들다고 이러니? 너는 나 아니었으면 이 집안 며느리로 시집와서 1년에 10번씩 제사했어야 돼. 시어머니가 욕 먹어가며 제사 없애놨으면 이 정도는 고마워서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어머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할래요. 신우가 저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집안 제사도 아니고 신혼의 제사를 제가 왜 준비해줘요? 그래. 너가 정 그렇다면 내년부터 우리 집도 제사 다시 지내자. 뭐라고요? 어머님 교회 다니시는 것 때문에 제사는 절대 안 지내시잖아요.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을 바꿔먹을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내년 설날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는 제사 다 지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조상님 잘 모셔서 나쁠 거 없지?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네요. 원래 집안 제사라는 게 어머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가요? 하라면 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하자고 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제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그냥 이 집안 며느리 안 할래요. 어머님이 시집간 딸 챙겨주려고 저한테 일 시킬 생각인 것 같은데 그냥 우리 남편 와이프 역할은 계속 할 거고 시댁 며느리 노릇은 오늘로 그만할래요.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너가 나를 무시하고 내 아들이랑 계속 결혼 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 문제에서 남편이 저 말고 어머님 편을 든다면 남편도 당장 내쫓아버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이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기억은 하시죠? 너 진짜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무한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이시죠. 아무튼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이만 자러 갈게요. 억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어머님과 시댁 식구들을 안 보고 살기로 했습니다. 신우나 시어머니가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모를까. 그전엔 며느리 노릇 안 하고 싶네요. 저희 결혼할 때 남편도 당장 수중에 가진 돈이 부족했고 시부모님은 원래 여윳돈 없는 분들이라서 신혼집도 제 이름으로 얻었어요. 당시에는 시댁에 돈 없다는 것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 덕분에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던 말던 듣기 싫은 이야기 안 들어도 되니까 너무 좋네요. 남편과 제 사이는 정말 좋아요.
항상 남편이 먼저 저한테 져주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기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시댁 식구들이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확실한 서열 정리를 하려고요. 적어도 제가 그 인간들보다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건 제대로 알려줄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내년 초에 내 동생 결혼식 있는 거 알지? 알지? 그런데 아가씨는 무슨 결혼식을 한참 추울 2월 달에 한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3월부터 하지 않나? 그때가 가장 싸대. 요즘 괜찮은 예식장은 예약이 꽉 차서 날짜 잡는 것도 힘들다더라. 속도 위반으로 급하게 결혼하는 건데 걔들도 어쩔 수 없겠지. 아가씨 우리 결혼할 때도 자기는 절대 끝까지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역시 임자는 따로 있었구나? 그나저나 축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 모르겠네. 그냥 내가 알아서 얼마 주고 말지 뭐. 용돈 모아놓은 것 좀 있으니까 50만 원 정도면 되겠지? 우리 결혼할 때 걔가 10,000원 한 장 준 거 없잖아. 마음 같아서는 나도 똑같이 아무것도 해주기 싫은데 그래도 내가 오빠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50만 원 정도 해주면 되겠지. 괜히 당신 용돈으로 하지 말고 우리 비상금 통장 있으니까 거기에서 꺼내서 써. 당신 그 돈으로 차 바꾸고 싶다고 모으는 돈이잖아.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50만 원이면 적은 돈도 아니고 받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알겠어. 아무리 속도 위반이라지만 너무 서둘러서 빨리 하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살겠지.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저희 신우는 예전부터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이야기해왔어요. 가족들은 물론이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왔으며 친구들의 결혼식도 참석하지 않고 심지어 축의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가 결혼할 때도 자기는 결혼 안 할 거니까 축의금 안 내겠다고 해서 그냥 와서 밥만 먹고 갔었죠. 하지만 사람 앞날은 모르는 일이라고 저희 결혼하고 겨우 2년 지났을 뿐인데 그 사이에 남자친구를 사귀더니 얼마 전에 둘이서 제주도 여행 갔다가 덜컥 아이가 생겨버렸답니다. 아이 생긴 김에 그냥 결혼까지 하겠다는데 신우 본인이 주변 사람들 결혼식을 안 챙겨서 청첩장 보내도 올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남편이랑 50만 원 정도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는 들었는데 너희들 동생 축의금으로 꼴랑 50만 원 주기로 했다면서? 네, 어머님. 50만 원이면 저희들 상황에서 충분할 것 같은데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세요? 너는 집안의 맏며느리가 손이 왜 그렇게 작아? 100이면 100이지 50이 대체 뭐니? 안 그래도 결혼식에 올 사람도 별로 없고 축의금 들어올 곳도 없다는데 하나뿐인 동생인데 너희들이 좀 신경 써서 잘해주면 안 되는 거니? 100만 원은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게다가 결혼식에 사람 적게 오는 건 아가씨가 친구들 결혼식에 안 가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걸 저희한테 뭐라고 하시면. 아니 누가 그걸 몰라서 그러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게 오는데 너희라도 성의를 보여야 할 거 아니냐? 니들이 50만 원 주겠다고 하니까 내 딸도 어젯밤부터 서운하다고 울고불고 난리야. 저희는 적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0만 원은 진짜 여러모로 무리예요. 내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 듣자고 너한테 연락한 거 아니다. 너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신우 결혼에 100만 원 정도는 축의금으로 내줘야 할 거야. 정 그게 못마땅하면 아예 결혼식에 올 생각도 하지 마라. 아, 시모가 저한테 했던 소리를 남편에게 전해줬더니 남편도 난색을 표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자기가 동생한테 50만 원만 주기로 얘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어머님이 나서서 저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고민 끝에 원래 남편 용돈에서 주기로 했던 50만 원과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내주기로 했던 50만 원을 합쳐서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맞춰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이 정도는 형제들끼리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 부부도 월급을 그리 많이 받는 게 아니라서 100만 원은 큰 부담이었어요. 게다가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면 주는 만큼 나중에 돌아오는 돈이라서 조금 많이 넣어도 괜찮은데
신우에게 지금 100만 원 주는 돈은 그냥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죠. 결혼할 때 신우는 물론이고 시부모에게서도 경제적 도움 한 푼 받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큰 소리 치는지도 모르겠고 마음 같아서는 결혼식이고 뭐고 참석 안 하고 연을 끊고 싶었지만 남편이 너무 저한테 미안해하니까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해주고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어머님, 남편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아가씨 결혼식에 축의금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가족끼리 서로 어려울 때는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너희들은 그래도 진작 결혼해서 이제는 자리도 잡고 먹고 살만 하잖니. 동생네는 애까지 생겼다는데 너희가 도와주고 신경 써줘야 해. 아, 네. 서로 도와가면서 잘 지내야죠. 그래, 너희가 먼저 양보하니까 얼마나 좋니? 형제끼리 이런 일로 쪼잔하게 따지고 싸우면 서로 위만 상하는 거야. 나중엔 너희들이 애 낳거나 뭔가 힘든 일이라도 생겨봐라. 그때는 동생이 도와주지 않겠어? 아, 그렇겠죠 뭐. 어머님, 저 지금 일하는 중이라서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달라는 대로 해준다고 하니 시모의 기분이 좀 풀린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제 기분은 엉망이었지만 한번 참고 넘어가는 게 집안의 평화를 위해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주기로 한 돈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축하하는 마음으로 기분 좋게 주고 싶었는데 자꾸만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이 더 드는 것도 사실이었죠. 저희 시모가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를 중요시하는 줄도 몰랐었고 저희 결혼할 때는 다들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서 이제 와서 저희 보고 무작정 돈이나 내놓으라고 하니 제 마음이 영 좋지는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도 저한테 미안했는지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고 왜 신우 결혼식 때문에 저희가 마음 불편해야 하나 성질이 나더라고요. 안 그래도 스멀스멀 속에서 화가 올라오고 있는 걸 간신히 참고 억누르고 있었는데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아니고 신우의 한마디 때문에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언니, 내가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진짜 내가 새언니한테 너무 서운하려 그러네. 무슨 말씀이세요? 축의금 문제라면 어머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드리기로 했는데. 그걸 꼭 저희 엄마 입에서 액수까지 말해야 해요? 나 진짜 너무 서운하려 그래. 우리 오빠야 워낙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런 거 잘 모른다고 치더라도 언니는 같은 여자끼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이 100만 원 해달라 하셔서 100만 원 해드리기로 했잖아요. 저 도저히 기분 나빠서 100만 원 받고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최소한 문짝 4개 달린 LG 냉장고 정도는 언니네가 해주셔야겠네요. 냉장고요? 갑자기 저희가 냉장고를 왜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진짜 이 언니 말 서운하게 하네. 하나뿐인 시누이가 시집 가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뱃속에 제 아이도 커가고 있고 솔직히 제가 어려운 부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비싼 냉장고를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가씨 저희 결혼식 할 때 축의금도 안 내고 아가씨 친구들만 3명 불러다가 밥만 먹고 갔잖아요. 솔직히 축의금 안 주고 싶은데 그나마 남편 얼굴 봐서 100만 원 주기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그때 결혼 같은 건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 그렇죠. 내 친구들한테 다 물어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축의금 낸 결혼식이 한 개라도 있나? 그러니까 아가씨 결혼식에 친구들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바보 멍청이라 주말에 가고 싶지 않은 결혼식 가서 10만 원씩 내고 오는 줄 아세요? 남들 결혼할 때는 자긴 결혼 안 할 거라면서 축의금도 안 주다가 이제 와서 급하게 결혼해야 하니까 돈이 그렇게 아쉬우세요?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이게 어디서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더럽고 치사해서 너가 주는 축의금 안 받을 테니까. 내 결혼식에 올 필요도 없고 너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 이제는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성격이 그 모양이니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죠. 하객도 없이 텅텅 빈 결혼식 어디 한번 잘해보세요. 그 뒤로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신우는 울고불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시모가 저한테 전화기에 불이 날 정도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부 받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신우가 100만 원도 모자라서 문짝 4개 달린 냉장고를 내놓으라 했다고 말해줬더니 당연히 저희 남편도 신우에게 화가 많이 나버린 상황입니다. 일단 저는 신우 결혼식에 안 갈 거고 앞으로 결혼 생활 내내 신우 있는 자리에는 가지도 않을 거예요. 당연히 냉장고는 어불성설이고 원래 제가 비상금 통장에서 50만 원 더해주기로 한 것도 없던 일로 해버렸어요. 남편은 화는 나는데 그래도 자기 동생이니 결혼식은 참석해야겠다 하더라고요. 다만 저런 애한테 비상금 털어서 축의금을 50만 원이나 하기 아깝다며 밥값만 내고 돌아올 생각이랍니다.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를 치던 말던 시모가 노발대발 성질을 내거나 말거나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끝까지 사과할 생각도 없고 제가 먼저 굽히고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지가 속도 위반으로 결혼하는 주제에 뭘 잘났다고 냉장고를 사내라 마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주변 친구 관리 못해서 결혼식에 청첩장 받을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는데 텅텅 빈 예식장이 볼만하겠네요. 그러게 좋은 마음으로 준다고 할 때 감사하게 받을 일이지 지가 준비해갈 혼수를 손 안 대고 저희한테 떠넘길 생각이었나 본데 머리 그렇게 굴리다간 앞으로도 큰 코 다칠 거예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어쩜 하는 짓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그따위인지 모르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퇴근하는 길에 포장해서 사가지고 갈 테니까 힘들게 저녁 준비하지 말고 푹 쉬고 있어. 당신 홀몸도 아닌데 괜히 무리하다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히 호들갑 떨지 마.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도 집안일 정도 하면서 몸을 움직여주는 게 아이한테 더 좋다고 했어. 그래도 저녁밥 하지 말라는 소리는 솔깃한데? 그럼 오늘 저녁에 오랜만에 매운 닭발에 소주 한 잔 마실까? 당신 임산부가 술을 마시려고 하면 어떡해. 농담이지. 소주는 당신 혼자 마시고 나는 사이다나 먹을게. 퇴근하는 길에 우리 연애할 때 자주 다니던 단골집 어딘지 알지? 닭발이랑 주먹밥이랑 같이 포장해와. 계란찜도 꼭 잊지 말고. 알겠어. 내가 거기로 당신 심부름을 하루 이틀 다니나? 주문하신 대로 포장해서 배달해 드릴게요. 그래, 뱃속에 있는 새싹이도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퇴근하면 딴 곳으로 새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오도록 해. 요즘 회사에서는 별일 없지? 우리 회사는 뭐 매일 똑같지. 그런데 당신 그만두고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말이야. 조금 당돌하다고 해야 하나? 똑부러진다고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다 그렇지 뭐. 당신도 괜히 꼰대처럼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놔두면 자기 할 일 알아서 하더라고. 잔소리하고 그럼 별로 안 좋아해. 뭐, 내가 잔소리 할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 훨씬 많은 부장님들이나 차장님들한테도 막 대들고 하고 싶은 말 참지 않고 다 하고 그러더라고. 오히려 회사의 윗분들은 괜히 귀찮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더 조심하는 분위기야. 그래, 괜히 얽혀서 좋을 거 없어. 괜히 쓸데없는 농담도 걸지 말고 회사 출근했으면 일이나 하라 그래. 그런 애들 가만 놔두면 제풀에 지쳐서 그만두더라고. 알겠어. 아무튼 이따 퇴근할 때 닭발 사갈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저는 올해로 결혼 2년차, 아직도 한참 달달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다가 올해 초 아이가 생기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무런 문제 없이 완벽하게 행복한데 이런 저의 일상을 깨트린 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신입 여직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퇴직하기 전까지 맡아서 하던 업무가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새로 뽑은 20대 중반의 여직원이었죠. 사실 충분히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나중에 복직해서 같은 일을 맡아서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 손에 맡기지 않고 제가 키우고 싶었거든요. 너무 장시간 회사를 비우고 제 자리를 비워둘 수 없었기 때문에 퇴사를 선택했었고 금방 사람을 새로 뽑아서 제 업무를 넘겨줄 수 있었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때부터 기가 좀 세 보이고 보통은 아니구나 생각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회사 여기저기에서 그 아가씨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중에 제 남편은 별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워낙 착하고 순둥한 인상이다 보니 그 여자가 아주 잡아먹으려고 들더라고요. 여보, 이거 한번 봐줘. 내가 보기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여자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뭔데 대체? 당신이 먼저 이상한 소리 한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당신이 한번 보고 판단해줘. 남편은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서 제게 보냈고 누가 보더라도 심상치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 상대가 저라는 것도 제가 아이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자로서 꼬리를 치는 것처럼 보였어요. 과장님 지금 어디 있어요? 아, 장미씨. 저는 거래처 외근 나와 있죠.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아니요,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일이 생겨야만 연락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2시간 넘도록 자리에서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나 궁금해서 그랬죠? 그럼 언제쯤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글쎄요. 업체 미팅 끝나면 퇴근 시간 지날 것 같은데 어차피 오늘 시간도 늦었고 이따가 퇴근 시간 되면 장미 씨 알아서 먼저 퇴근하세요. 싫어요. 과장님 사무실 오시면 얼굴 보고 퇴근할래요. 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근데 저번에 보니까 과장님 차가 좋아 보이던데 퇴근하시는 길에 우리 집 근처까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서 자취하면서 사는데 버스에서 내리면 밤길이 좀 무섭거든요. 제가 태워드리는 건 좀 곤란하고 요즘 해가 길어서 그렇게 어둡지는 않을 거예요. 늦지 않게 빨리 버스 타고 일찍 들어가세요. 지금 제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상하시기도 하셔라. 그럼 오늘은 저 먼저 들어갈 테니까 다음에 외근 안 나가시는 날에는 한번 집까지 태워주세요. 제가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남편이 제게 보여주는 대화 내용은 정말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질 않더라고요. 첫인상부터 당돌한 아가씨인 건 알았지만 유부남에 임신한 아내까지 있는 사람에게 어쩜 이렇게 대놓고 꼬리를 흔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고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만큼 간땡이가 부어있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의지력이 조금만 약한 사람이라면 20대 중반의 젊은 아가씨의 유혹에 홀딱 넘어가 버릴 수도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요 맹랑한 아가씨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혼자 고민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그 아가씨가 먼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신주임님, 오랜만이에요. 아, 맞다. 이젠 회사 그만두셨으니 주임이 아닌가? 아, 네. 오랜만이네요. 강미 씨가 저한테 무슨 볼일로 연락을 다 하셨어요? 업무 처리하시다가 모르는 거라도 있나요? 아니요. 뭐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하는 일이 어려울 게 있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공 과장님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제 남편이 장미 씨한테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남편이 그럴 사람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수라기보다는 좀 사고에 가깝다고 해야 할까? 과장님이 원래 좀 젠틀하시고 모든 여직원들한테 매너 있게 잘해주시잖아요. 그런데요? 제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것 같긴 한데 과장님이랑 제 사이에 요즘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아서요. 신주임님 임신 중이라서 이러면 안 되는 건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요즘 보통이 아니거든요. 저는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네요. 제 남편이 먼저 추파를 던졌다고요? 아니면 장미 씨가 제 남편한테 관심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신주임님은 임신 중이시고 거동이 불편하시니까 그 사이에 제가 과장님이랑 살짝 연애를 해봐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죠. 참 눈치가 없으시네요. 몇 달 뒤면 애 아빠 될 남자랑 지금 연애를 하시겠다고요? 제 남편도 장미 씨 이야기에 동의한 상황인가요? 과장님은 어차피 제 말 한마디면 넘어가기 직전이라서요. 저도 같은 여자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좀 비겁하긴 하지만 과장님이랑 몇 달만 연애하다가 주임님이 아이 낳으면 그때 다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드릴게요. 내가 볼 때는 장미 씨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없던 일로 해요. 나 진짜 화나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과장님도 남잔데 젊고 예쁜 제가 꼬시면 넘어오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너무 과장님한테 뭐라 하지 마시고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어요? 제가 양심이 있어서 남의 가정 파탄내고 싶진 않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 귀엽다 해주니까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너가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던 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 진짜 크게 망신 당하기 전에 이쯤에서 회사 그만두고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니, 당신이 뭔데 나한테 회사를 그만두라 말아 명령질이야. 그리고 나이 먹었으면 주제를 알아야지. 과장님이 당신보다 나를 더 좋아할 텐데 자괴감 들지 않아? 이봐요 백장미 씨. 당신이 진짜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 남편 공 과장은 절대 회사 내에서 바람을 피울 수가 없어. 너가 냄새나는 궁둥이 흔들면서 내 남편한테 꼬리칠 때도 그거 가장 먼저 나한테 보고한 사람이 바로 공 과장이야.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장담하는데 퇴사한 주제에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보네.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뭐라도 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너네 회사 사장 이름이 뭔지는 아니? 사장님? 신춘호 아니야. 그래? 잘 알고 있네. 우리 아빠 이름도 신춘호야. 그리고 부장님이 신춘배 맞지? 이상하게도 우리 작은아빠 이름도 신춘배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야, 이게 다 당신네들 집안이었어. 그래.
더 이상 망신 떨기 싫으면 내일 출근하는 대로 공과장한테 사표 제출하고 이대로 조용히 사라져. 동네방네 개망신 당하고 나한테 고소당하기 전에 알아서 꺼져. 돈 많으면 어디 한번 사랑해 불장난인지 뭔지 계속 해보던가? 내 남편 공과장은 그 회사에서 바람 피울 정도로 멍청한 사람은 아닐걸? 내일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밖에도 좋은 회사 많잖아. 아 참, 이 근방에 있는 회사들은 전부 우리 아빠 친구들이라서 앞으로 얼씬도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네.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는 골칫거리였던 여직원이 오늘 드디어 사표를 냈다고 속이 홀가분하다며 제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거 잘 됐다고, 앞으로는 사람 뽑을 때 어리고 이쁘다고 무작정 뽑지 말고 잘 가려서 뽑으라 이야기해줬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뽑은 사람이 아니라 부장님이 뽑았다면서 이게 다 작은 아빠 책임이라네요. 아무튼 작은 소동이 있었지만 큰 문제는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젊은 아가씨들 당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지만 회사 사람들 다 아는 유부남에게 작업이 들어올 줄은 몰랐네요.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만약 제 남편이 유혹에 넘어가서 두 사람이 몰래 사내 연애를 했었다면 그것도 정말 볼만했었겠네요. 온 회사 내부에 우리 집안 식구들 눈이 달려있는데 정말 웃기는 일이 될 뻔했습니다. 다행히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절대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라 믿고 있어요. 오히려 그 아가씨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젊고 예쁜 나이에 왜 애 있는 유부남을 만나려고 했는지, 뭐가 아쉬워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한번 크게 혼나봤으니 앞으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